안녕하십니까? 김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교육대학교 정시면접에 합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면접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대학별로 면접 유형이 다 다릅니다. 요즘은 교육대학교에서 면접을 보지 않는 학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정시 전형에서 면접을 보는 대학이 공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 서울, 진주, 전주, 그 다음에 청주교육대학교 7개 대학교가 면접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교육대학교가 면접의 유형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많이 차이 나는 학교도 있지만 조금씩 다른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학에 맞춰서 면접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대부분은 인적성 개방형 면접, 그래서 청주교육대학교가 개방형 면접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재심문 면접입니다. 재심문 면접을 보는 모든 학교 중에서 공주, 진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요. 전주나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질문이 없습니다. 물론 대구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집단 면접을 보기 때문에 재심문 중에서도 좀 다른 형태의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교육대학교는 세 문제를 업로드 면접 방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PF 방식이 아니라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를 보고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고 찍고 또 찍고 찍고 또 찍고 하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데, 이 또한 미리 준비하고 면접 준비를 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부산교육대학교 답변하는데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직 관련, 교양 관련 주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교육 이슈나 시사 이슈, 교육 상황 같은 것들을 꼼꼼히 공부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만 컨설팅 모토가요.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모든 면접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가지인데요. 바른 자세로 정선된 언어를 사용하여 질문에 적합한 답변을 대화하듯이 이야기한다. 자, 이 부분의 세부적인 내용은 면접의 기본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본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중요한 법은 한 가지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 자세 같은 경우는 12년 동안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바른 자세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시선입니다. 시선. 학생들이 교수님하고 눈을 마주고 아이 컨택을 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바른 자세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학생들이 교수님의 눈을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교수님의 질문이 좀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된다면 학생들은 시선을 피하게 됩니다. 다른 데를 쳐다본다거나 아니면 괜히 머리를 극적거린다거나 안경테를 만진다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바른 자세에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재심문 면접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재심문이 밑에 있는 것을 보고 재심문만 쳐다보고 거기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문만 쳐다보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감점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 바른 자세도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본 수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선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정선된 언어에서도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줄임말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줄임말이 많이 익숙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문자를 하면서 줄임말들을 많이 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면접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기 때문에 줄임말을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자,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줄임말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학생이 가장 즐거웠었던 수업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라고 한다면 학생이 자기도 모르게 사문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사문이 아니라 사회문화 시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창체 시간이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야자 시간이 아니라 야간 자율학습, 알바가 아니라 아르바이트,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줄임말을, 가장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말 중에 하나가 교육 대학교를 교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는 흔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줄임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는 방법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질문에 적합한 답변인데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이 질문에 적합한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제나 교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의도에 맞는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출제자의 의도를 분석하고 답변한다는 것이 짧은 시간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답변하는 데 있어서는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답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자기의 주제를 생각하기 전에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충분히 이루어진 학생이라고 한다면 생각한 키워드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세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화하듯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면접 중에서 가장 좋은 면접은 면접관과 대화를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부분을 꼼꼼하게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떤 면접이든지 합격할 수 있다. 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른 자세로 정선된 언어를 사용하여 질문에 적합한 답변을 대화하듯이 이야기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교육대학교 면접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답변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단답형으로 답변해서는 안 된다. 자, 교수님이 질문을 했던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들 주장만을 하는 것은 피해라. 자, 저는 어떠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도 하고 몇 가지를 하고 싶은데 이런 건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는 하는 주장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논리적이지가 못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두 번째, 두갈식으로 이야기하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자, 면접에서는 두갈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미갈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교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평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두갈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이야기하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학생들은 다음에 나와 있는 3단계의 방법이나 5단계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많은 학생들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면접이다 보니까 선, 본론, 결론을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강렬하게 설명을 해준다면 제시문 같은 경우에 제시문을 파악한 내용을 어떤 내용이라고 서론에서 언급을 하고 문제에서 제시한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본론에서 몇 가지가 됐든지 간에 꼼꼼하게 이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이걸 이야기한 본론을 전체적으로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얘기하는 것이 서원, 본론, 결론 방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연습을 하지 않고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연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단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자, 주장, 근거, 물론, 하지만, 따라서. 교수님이 질문을 한 사항이 됐든지 간에 아니면 제시문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됐든지 간에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한다 그래도 논리적인 답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듣는 순간에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것을 면접관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물론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는 물론 다른 경우를 제시하면서 물론 이러한 문제점 또는 이러한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훨씬 공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면 5단 구성으로 말하는 것은 주장, 근거, 물론, 하지만,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5단 구성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하지만 따라서와 같은 접속사를 넣지 않으면서도 5단 구성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기본반에서 수업을 하는 부분이니까 현장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와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출제되는 문항입니다. 교육대학교에서 교직에 관련된 문제들인데요.
모든 교육이 교직에 관련된 문제들이 다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또 어떤 교육대학교가 됐든 해마다 출제되는 문제들입니다. 어떤 대학에서 어떤 문제가 어떤 전형에 출제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우선 교사가 되려는 학생들이 나만의 교사상이라는 것, 본인의 교사상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아니, 그럼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재시문 면접에서 나만의 교사상을 얘기할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겠지만 재시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교사상, 교직관을 얹어서 이야기를 해야 교직 적성에 대한 점수를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단 따돌림의 다문화 가정 학생 관련 학교 폭력, 끊임없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인데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예비 교사들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자면 뭐 그거에 대해서 그냥 문제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외워서 답변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로 외워서 답변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파악하고 그거에 관련된 것을 질문의 의도에 맞게끔 스토리텔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라고 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다문화 가정의 학생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름에 초점을 둔 교육을 시키면 학생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얼뜻 들으면 옳은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자, 다문화 가정 학생은 다른 학생이 아니라 나의 같은 학생입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교사의 입장에서 다른 학생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 학생은 정말 다른 학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집단 떠돌림을 받을 우려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학교폭력 관련해서도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냐, 처방이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예방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방할 것인데? 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면 학생마다 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는데 방향성이 맞지 않는 답변들을 다 하게 되겠죠.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방관자를 없애는 것이 이미 여러 논문에서 연구 결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토대로 어떻게 방관자를 없앨 것인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답변을 한다면 훨씬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경우에 독일 교육의 사례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 무관용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과 더불어서 무관용 정책을 써서 사소한 것 하나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학교폭력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북유럽 국가 같은 나라들은 관용 정책을 씀으로 인해서 학교폭력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육을 하는 교육자 입장에서는 무관용 정책을 펼 것이냐 관용 정책을 펼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따뜻한 교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학생들이 구성주의에 입각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사상도 구성주의에 입각한 교사상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창의적인 교육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이라는 대학 입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좋은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입식 교육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교육해야 된 여러분들 이 교사들 입장에서는 창의적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창의적 교육을 할 것인지 또 여러 가지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 방법에서 인성통일 득해갖고 장애인의 교육까지 이러한 교육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들은 어떻게 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자, 교육이라는 것은 반드시 교육의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착안해 갖고 여러분들이 교육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교육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질문한다면 교육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자를 그대로 풀이한다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고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인가요? 자, 이 부분도 교육학 용어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시고 본인만의 교육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대학교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짧은 시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현장 특강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현장 특강 온라인 연계 강좌는 김한 컨설팅 홈페이지에 시간표를 확인해 보시면 12월 29일부터 수업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입니다. 학생들이 시간이 여의치가 않고 현장 강의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강의를 통해 가서 여러분들이 교육 이론이라든지 답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숙지한 다음에 스스로 연습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만 컨설팅 홈페이지에 인터넷 강의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인터넷 강의를 들을 시간도 또는 또 현장에 올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교대 면접, 사대 면접, 기만 컨설팅의 면접 준비하는 필독서죠. 자, 이 필독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책에 있는 내용대로 연습을 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장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